코스피 일봉 차트입니다. 2642.26포인트라는 사상 최고가를 찍었죠. 앞으로 주식 투자 방향 어떻게 포지션을 설정하면 좋을까? 금전자, 현대차, 기아차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떻게 투자하면 좋을까? 공유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일봉을 보면 어떤 부분을 참고해야 될까? 과거의 추이를 보면은 여기서 신고가를 내고 굉장히 오랫동안 쉬었습니다. 여기까지 쉬었죠. 89년도면 2004년이니까 14년, 15년을 쉬었 여기까지 동안 쉬었습니다. 오랫동안 쉬고 나서 등을 보였습니다. 지금 월봉 차트입니다. 그런데 조정 기간이 굉장히 길었죠. 그런데 조정 기간을 대비해서 상승하는 기간은 그렇게 길지 않았다. 한 2004년부터 2007년이니까 한 3년 정도. 쉬는 거는 한 14년 쉬었는데 상승한 거는 3년. 2000포인트 찍었습니다. 이때 기억합니다. 장기 휴식에 들어갔습니다. 여기도 2007년부터 2020년이니까 올해가 14년을 쉬었습니다.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월봉 차트이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이런 급등, 급락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조만간 또 3000포인트 간다, 5000포인트 간다. 그런 말들이 방송에서 나올 수 있겠죠. 그런 거는 차치하더라도 우리는 대응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까. 힘들게 왔습니다. 굉장히 힘들게 왔습니다. 크게 느끼는 게 두 개가 있을 수 있죠. 이렇게 어떻게든 뭐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힘들게 왔어요. 어쨌든 올랐다. 이게 보니까 두 번째, 오르긴 올랐는데 그냥 안 올랐다. 굉장히 투자자들을 힘들게 하면서 올랐다. 대응을 잘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동평균선들 이거 다 뺐습니다. 이렇게 뭐 5일선, 20일선, 5개월선, 20일선 다 뺐고요. 다른 뭐 보조 차트도 다 뺐습니다. 주식은 길게 투자하면 수익을 낼 확률이 상당히 높다. 보이고 있죠. 길게 투자를 못하니까. 그리고 길게 갈 수 있는 종목을 택하지 못하고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 완전히 급락해버리는 그런 종목을 쫓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종목을 길게 투자하면 얼마든지 수익을 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미 투자자분들 대부분이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다. 시장은 크게 코스피 시장, 코스닥 시장, 주식 시장, 코스피 시장은 계속 시장이 커지고 있다. 그러면 코스피 시장 전체를 사는 뭐 코덱스 200이나 K탑 30 이런 ETF를 투자하신 분들은 계속해서 꾸준히 수익이 났겠죠. 길게 봤을 때 개별주, 뭐 소형주, 뭐 급등주, 테마주를 따라가신 분들은 이거와는 상관없이 수익률이 조금 이렇게 뒤로 갔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코스피 시장에서 이렇게 코스피 지수가 우상향을 했죠. 우상향을 했는데 코스피 지수처럼 길게 가져갔을 때 수익을 내고 있는 오늘 방송 주제죠. 삼성전자. 이것도 선차트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은 좀 단순하게 봐야 되니까. 보조 차트 좋습니다. 보조 차트, 보조 지표 이동평균 참 중요합니다. 꼭 봐야 되는데 이들 지표들도 후행성 지표입니다. 후행성. 앞으로 내가 투자해야 될 종목의 길을 방향을 일부는 제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후행성 지표이기 때문에 보조 지표를 100% 맹신하고 투자를 하게 되면 실패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제가 앞서 보여준 코스피 지수 흐름이 우상향을 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주식시장에서는 흐름 자체가 우상향이니까 주식시장은 계속 커진다 봐야 됩니다. 계속 커지고 있다고 봐야 되고 시장 전체적으로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같이 거래가 되고 있는, 매매가 되고 있는 주식 종목 중에서 나한테 유익함을, 그러니까 수익률을 좀 줄 수 있는, 크게 줄 수 있는 종목을 찾는 것도 문제겠죠. 그래서 삼성전자를 방송에서 계속 언급했고요. 주식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 투자를 왜 꼭 보셔야 되느냐, 제가 따로 준비한 차트 한번 보실까요?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차입니다. 뒤로 가지고 가서 지금 보이시는 화면이 월봉 차트입니다.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차트표를 제가 10년 정도로 한번 늘려보겠습니다. 2008년도부터 왼쪽에 2008년도입니다. 이쪽부터 가격대를 한번 잘 보십시오. 가격대를 잘 보시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끝까지 봤을 때, 여기서부터 이렇게 끝까지 봤을 때
아마 처음 보는 투자자라면 삼성전자 당연히 삼성전자를 투자를 해야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꾸준하게 이렇게 우상향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바닥이 이제 이건 액면 분할을 했으니까요. 액면 분할을 한글로 기준을 하면 9,000원으로 잡았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7만원 잡고 9만원 잡고 한 8배 갔죠. 대략 8배 갔습니다. 8배. 그러면 현대차 4만원 정도 잡고 얘를 20만원 정도 잡을게요. 그러면 5배 정도. 대략입니다. 대략. 그리고 기아차 얘도 7,000원으로 한번 잡아볼게요. 6,500원이니까 얘도 6만원으로 잡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얘도 한 8배 이상 갔죠. 이 정도 갔습니다. 7,000원 6만원이니까 네, 8.5배 정도. 그러면 결국 수익률은 길게 보유했을 때 기아차라는 이 자동차 업종에 있는 업종 대표주가 제일 높습니다. 한 종목만 삼성전자만 고집했을 때도 수익이 날 수 있고 이렇게 시장 흐름에 따라서 그리고 투자 기간에 따라서 수익률도 더 큰 수익률을 나는 대형 우량주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먼저 삼성전자 돌아가서 주식 초보자분이 삼성전자를 투자하면 좋은 이유 중에 하나는 보다시피 변동성이 적다는 것. 꾸준하게 뭐 오르고 내림이 있었지만 꾸준하게 우상향을 변동성.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좀 경기 민감주적인 성격이 있죠. 삼성전자도 물론 경기 민감주지만 자동차 같은 경우에 급등 랠리를 보이고 뒤로 후진을 했습니다. 지금 다시 추세를 우상향으로 잡았거든요. 기아차 역시 급등주 양상을 보이고 주도주였던 시절을 끝내고 너무 뒤로 많이 갔어요. 그래서 주식 초보자들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현대차, 기아차라는 이 자동차 대표주들보다는 투자하기가 더 수월하고 수익률이 조금 작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더 안정적인 수익률을 보여줬다. 그렇게 지금 선차트로 확인이 되죠. 그런데 이렇게 구간을 이런 구간 있죠. 이 구간만 설정해 놓고 보면 현대차, 기아차가 수익률이 무시 못합니다. 수익률을 무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6,000원짜리 주가가 8만원이 갔으니까요. 10배 이상 갔죠. 10배 이상 갔기 때문에 주도주 투자 수익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주도주, 그러니까 추세 추종, 흐름을 따르는 투자도 반드시 필요하다. 오늘 방송 제목에 제가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차라는 이 세 종목을 다 가져와 봤거든요. 삼성전자는 주식 초보자가 꼭 한번 투자를 해봐야 되는 주식 투자 교과서 종목으로 보고, 현대차,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쉬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다시 삼성전자를 끝내고 다시 한번 더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추세를 상승 추세로 지금 전환한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투자를 한번 고려를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조금 더 나가서 삼성전자 관련해서 조금 더 나가서 여기서 어떻게 대응했으면 좋을까요? 예? 급등하는 시절이 있었죠. 거의 뭐 중소형주처럼 날아갔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보십시오. 중소형주처럼 날아갔습니다. 얼마 있지 않아서 이렇게 급락을 맞았습니다. 올라갈지 내려갈지. 시세라는 게 개미 투자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습니다. 당장 내일 앞을 알 수가 없어요. 통제가 안 되죠. 조절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통제할 수 있는 부분만 통제를 해야 되겠죠. 평소에 이렇게 소액 투자, 소액으로 투자하셔라. 계획 매매를 해야 된다. 계획 매매를 해야 된다. 어떻게 계획 매매를 할 거냐? 적립식으로 할 거냐? 임의식으로 할 거냐? 소액으로 해서 언제 돈 벌어요? 이렇게 질문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뒤로 놓고 볼까요? 이런 지점에서 소액으로 언제 돈 벌어요? 3년 전입니다. 만약에 소액이 여기까지 오면 액수가 커지겠죠. 매월. 그리고 임의식은 돈이 있을 때만 투자를 하더라도. 삼성전자 야 수익률 얼마인데 그래가지고 언제 돈 벌어. 결국 돈을 벌게 해준 거는 삼성전자입니다. 지금 그렇게 생각하면 몇 년 뒤에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 부분 꼭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소액으로 투자를 해서 언제 돈 벌어. 그 얘기는 예전 아주 오래전부터 개미 투자자분들이 많이 했던 얘기고요. 삼성전자 투자해서 어떻게 돈 벌어. 다른 뭐 개별 소형주 가셔가지고 다 깨진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결국 길게 투자했을 때는 삼성전자가 수익률을 주더라. 이렇게 차트가 말을 해주죠. 이 부분도 잘 참고를 하시고, 분산 투자에 대해서 분산 투자, 지금 삼성전자는 제가 어느 정도 설명을 했고요. 현대차하고 기아차 끝내고 나서 제가 또 환율 관계를 통해서 환율 관계와 시장 흐름, 그러니까 주식 시세에 관해서 제가 또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도 그렇게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을 통제를 하면 얼마든지 수익으로 보상을 준다. 주식 시세가 내일 오를지 내일 떨어질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우리의 힘으로는 어떻게 안 되는 부분에 계속 얽매이지 마시고,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투자금은 우리가 조절할 수가 있잖아요. 투자 방법은 우리가 조절을 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을 조절을 하면 분명히 좋은 종목은 우리 편이니까 보상으로 수익으로 보상을 준다. 현대차, 기아차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아라. 주식 기억은 아시죠? 조금 더 선차트를 뒤로 한번 당겨 보겠습니다. 예전에 현대 기아차 주도했던 시절, 여기서 선을 끄면 여기가 무릎입니다. 선을 끄면 여기가 무릎입니다. 지금 이때 여기 비슷하게 생겼죠. 여기 지금 이때, 여기 지금 이때, 지금 이 부분, 여기 무릎을 지난 이 부분 이렇게 그어보겠습니다. 또 이렇게 그어보겠습니다. 비슷하죠? 비슷합니다. 그리고 주도주 특징, 팔기회를 준다. 팔기회를 준다. 팔기회를 반드시 준다. 팔기회를 준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림 그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원봉, 쌍봉, 삼천정 주고 떨어지고 쌍봉 주고 떨어졌습니다. 예. 여기 이 부분 어깨가 되겠죠. 이 부분 어깨가 됩니다. 예. 주식 격언도 주식 격언으로 매수 지점과 매도 지점을 어느 정도는 잡을 수 있습니다. 개미 투자자분들이 조금씩 오류를 보이는 게 저점을 잡으려고 그러고 꼭 고점을 잡으려고 그럽니다. 이 부분 우리의 능력, 우리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주식 격언 있죠. 방금 전에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아야 된다. 이 부분 매도, 이런 지점, 매수와 이런 지점에서 매도는 우리가 조절을 할 수가 있다. 굉장히 힘들었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 구간, 그죠? 너무 오랜 동안 뒤로 후진하는, 자동차로 비유하면 후진하는 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식시장에서 지금 현대차와 기아차는 이 물건에 대해서 물건의 가격에 대해서 흐름이 올라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방송 처음에 말씀드렸죠. 보조지표 다 빼고 이동평균선 다 빼고 흐름을 오늘은 단순하게 흐름으로 보자. 단순하게 흐름으로 보자. 흐름이 가격이 올라가는 흐름이다. 현대차와 기아차라는 이 물건에 대해서 지금 시장 개념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가격이 올라가는 중입니다. 흐름에 편성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흐르는 물을 따라서 가는 배 위에 올라가느냐 올라가지 않느냐는 투자자 개인의 판단이겠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제가 주식 투자에 있어서는 기술적 분석, 기본적인 분석, 그리고 뭐 심리 다 좋습니다. 제가 제일 강조하는 거는 주식시장을 이해하는, 주식시장도 시장이다. 그래서 시장의 개념을, 이 시장이라는 것을 꼭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환율 관계를 한번 보시면 제일 위에 게 삼성전자, 그 다음에 종합주가지수, 밑에 원달러 환율인데요. 이거 제가 종종 보여드립니다. 떨어지는데, 환율이 이렇게 떨어지는데 삼성전자가 잘 가고 있어요. 쉽게 생각을 하면 삼성전자는 수출주잖아요. 그럼 수출주면 원달러 환율이 달러가 좀 비쌀 때 우리가 벌어오는 돈이 좀 더 많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달러가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번 또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이 코 땡땡이 때문에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아요. 근데 종합주가 지수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네. 수출주가 달러 값이 떨어지는데 수출주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 이런 부분하고 시장은 항상 먼저 앞서간다고 그랬죠.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꼭지가 1570원이고 900원이죠. 그래서 1000원에서 1500원 사이를 한 10년 정도 주기로 본다면 지금은 또 그 폭이 좀 많이 줄었죠. 1300원에서 이 정도 밑에 바닥이니까 한 1050원 정도 이 사이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은 환율이 이렇게 지금 거의 바닥권에 와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올라간다는 얘기겠죠. 이렇게 환율이 다시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이 주가도 사실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기 때문에 다시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달러가 떨어진다고 해서 달러 값이 계속 하락한다고 해서 이 수출주가 같이 하락을 하는 건 아니다. 이 원달러 환율이 좀 더 내려간다. 원달러 환율이 계속해서 내려가면 삼성전자가 벌어오는 돈이 좀 줄어들겠죠. 줄어들면 삼성전자는 언젠가는 또 하락을 보일 수 있다. 그리고 또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하락하다가 환율이 좀 불안해지면 이런 식으로 또 한번 급등이 나올 수 있죠. 여기서도 이렇게 계속 바닥이었다가 추세를 조금씩 계속 상승하면서 이렇게 환율 불안이 오면 또 조치를 해서 환율이 안정화가 되고 또 삼성전자 주가는 또 달리고, 이런 부분이 계속 반복이 된다는 거죠. 환율이 좀 더 하락을 하더라도 얼마든지 삼성전자와 현대차 같은 수출 중심의 업종 대표주들은 얼마든지 더 상승이 가능하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환율도 굉장히 주식시장에 영향이 미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환율과 종목 관계 이런 부분을 이런 부분도 참고를 해보시고 굳이 뭐 불안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이런 부분도 계속해서 순환하고 반복이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투자를 할 때 미리 알고 계시면 수익률을 높이는 또 한 가지 도구로 얼마든지 투자자가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불안한 요인은 줄일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상승하다가 하락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내가 제어할 수 있는, 통제할 수 있는 부분만 통제를 하시면 삼성전자는 장기 투자로 고수익을 낼 수 있고, 현대차, 기아차까지 상승 흐름을 잘 타면 얼마든지 이런 구간에서 수익을 봤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또
수익을 낼 수 있다. 오늘 제가 좀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가 그리고 앞으로 주식시장이 뭐 어떤 형태로 흘러갈지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우리 힘으로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은 꼭 통제를 하시면 얼마든지 대응이 가능하니까요. 이 부분 꼭 한번 생각을 해 주십시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